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반값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지난 몇 년간 폭등했기 때문에 18년, 19년 시세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전인 18년, 19년 가격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입지에 서울 아파트를 지금 24년 가격이 아닌 6년 전 가격, 그러니까 18년도 시세로 접근해 볼 수 있다면 어떠세요? 경매에서 가장 큰 매력은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매물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경매도 경매 진행 시점에 감정가를 정하지만 그 경매 사건이 과거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변경이 됐다가 현재 다시 진행이 되면 그 시점 감정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재감정 후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공유한 경매 물건은 무려 2016년도에 개시가 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매 정보지만 100% 믿고 하면 안 되고 꼭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경매 정보지와 등기부등본이 다른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 누르는 게 어렵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립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은 서울 송파구 광희동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 기가촌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아파트죠? 이 아파트 대지 평수는 무려 33평이고 건물 면적은 44.6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등기부등본을 같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경매 정보지와 등기부등본에 나온 전용 건물 면적이 달라요. 경매 정보지는 전용 평수가 44.6평인데 등기부등본에 나온 전용 평수는 39.86평이에요. 이렇게 다른 평수로 알고 시세 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완전히 다른 입찰가를 쓰게 되고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경매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매 정보지 100% 믿지 말고 꼭 등기부등본도 같이 체크하세요.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이 물건이 2016년도 7월에 개시 결정이 됐고 감정 시점이 2018년도 7월 30일이네요. 그렇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해당 평수 아파트가 감정이 잡힌 거겠죠. 이 물건이 최초 2019년 4월 8일에 진행이 됐지만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고 다시 8개월 뒤 12월에 진행이 됐는데 또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가 약 5년 만에 재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마 소유자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요.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는데 채권자가 다시 경매 기일 속행을 신청을 했죠. 23년도에도 소송 진행 사항을 제출했지만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속행해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어쨌든 현재 감정가가 18년도 시세라면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세대수는 5,540세대로 굉장히 큰 대단지고 용적률이 137%예요. 대지도 크고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이 좋은 단지죠. 51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실거래는 23년 기준 28억에서 28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전세는 올해 9억 초반에서 15억까지 거래가 됐네요. 매물을 보면 27억에서 32억까지 나와 있고 전세는 11억 5천에서 13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감정가 18억 8,800이 가장 싼 매물보다 8억에서 9억 정도 저렴한 거죠. 18년 감정 당시보다 5년 뒤인 지금은 이렇게 오른 거예요. 보통 경매 생각하면 유찰이 돼야 입찰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일 때 감정이 잡혔는데 입찰 시점에 상승을 한다면 유찰을 기다리지 말고 신건의 입찰을 계획해야 되는 이유죠.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면 유찰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면 신건부터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계획해야 경쟁을 덜 하면서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사항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겠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조사된 임차한 내역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선순위 임차인은 없다는 얘기고, 권리는 깨끗하다는 거죠. 이런 물건을 찾고 시세 파악을 해서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게 먼저죠. 권리 분석 공부만 하고 입찰 자체를 안 한다면 경매 공부하는 의미 자체도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의 미래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나 나만의 경험으로 예측을 해서 지금 가격이면 괜찮다, 아니면 더 하락할 거니까 더 기다리자, 이런 판단을 각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내 몫이죠. 원래 투자가 그렇잖아요. 경매에 대해 어느 거라도 좋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같이 소통하면서 경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입찰을 하려면 시세 파악도 중요하고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대출인데 송파구는 투기과열 지역이니까 내 주택수 그리고 기존 대출에 따른 DSR 확인해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게 입찰을 해야 돼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영상 보시고 자금 계획을 문제없이 세우시길 바랍니다.